네, 그럼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된 지 6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도쿄 특파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상진 특파원, 한일 수교 60주년이긴 한데 사실 우리 상황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눌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불안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세가 가늠이 안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일 정책도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の重要性というものは何ら変わるものではない。どうなるか推移は全く見通せませんが、私どもとして引き続き緊密に意思疎通をし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도쿄타워도 다음 달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점등식이 예정돼 있는데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본 입장에선 미국 트럼프 정권이 다자 협력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위협에 맞서 한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정세의 혼란으로 양국 협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도 지금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올해 일본과 우리의 관계 어떤 점이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까? 일본도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인 상태입니다. 다음 달 예산안 통과에 정기국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총리는 여소야대에다가 당내 기반이 약하고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은 패전 80년으로 8월 총리 담화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2015년 70년 담화 당시 아베 총리는 사죄를 더 이상 후손에 대문임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역사인식에 대해 아베 노선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변수 속에서 우리가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박상진 특파원,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일본 최대 민영 방송 NTV는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탄핵안 표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こちら、そして速報です。今、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ました。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ました。 일본 언론들은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데다 그제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여당 내 반발이 더 커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회 가결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따라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앞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상황에 대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様々な課題にパートナーとして協力すべき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ので、日韓関係の重要性というものは何ら変わるものではない。 일본 언론들은 한국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본 정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해결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이 정치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전망하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NHK는 오늘 일본 외무성 한국 담당 부서 직원들이 출근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한 외무성 간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상황과 탄핵 절차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선 한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한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은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他国の内政へのコメントは差し控えますが、韓国国内の一連の動きにつきましては、引き続き特段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事態を注視してまいります。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고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미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직접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출국 금지되면서 정상외교는 당분간 중단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 이시바 총리의 셔틀 외교 차원의 한국 방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탄핵 소추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면서 한국 국내 대립 상황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일 중시를 내세워 한일 관계 개선에 윤 대통령이 한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정상 간 개인적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성도 부각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 계엄 상황에 따른 한일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私どもとして特段のかつ重大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いたしておるところで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지지율 하락과 총선 참패 상황에서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지지는 불투명하고 더한 혼란만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고 니케이는 국내 정쟁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발언을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내년 1월 추진 중인 이시바 총리의 방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했고 NHK는 탄핵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공간이 줄어들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을 찾는 일본 방위상의 방한도 어려울 걸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애써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당분간 한일 간 협의는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